집에는 우리가 활용하기만 한다면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의 비법은 단순해 보였지만 놀라운 독창성과 절약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작은 비법은 퍼즐 조각과 같아서 서로 연결되어 집안의 질서와 아늑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작은 변화를 통해 일상의 의무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 무소의 프라이팬 청소용 굵은 소금 무소의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한 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았을 때 할머니는 바로 주방 세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굵은 소금을 뿌리고 천으로 힘차게 문질렀습니다. 굵은 소금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팬의 천연 논스틱 코팅을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소의 프라이팬은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었으며 요리할 때마다 음식이 더욱 맛있어졌습니다. D. 올리브 오일과 레몬으로 나무 가구 광내기 오래된 나무 식탁과 의자는 종종 광택을 잃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레몬즙 약간과 섞어 부드러운 천에 적셨습니다. 천으로 가볍게 한번 닦아주면 나무 표면은 다시 광택을 되찾았고 레몬 향은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의 나무 가구는 항상 신선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식초와 신문지로 유리창 청소하기 할머니는 화학 약품 대신 약간의 백식초와 낡은 신문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식초는 얼룩을 녹였고 신문지는 깨끗하게 닦아 얼룩 없는 반짝이는 표면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창문과 거울은 항상 반짝였고 돈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4.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배수구 뚫기 배수구가 막히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강력한 화학약품을 서둘러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붓고 그 위에 식초를 부었습니다. 거품이 나는 혼합물은 이물질을 밀어내어 배수구를 다시 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5. 오븐 선반을 문지르는 데 사용하는 알루미늄 포일 그릴을 사용한 후 오븐 선반은 종종 기름기와 눌어붙은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철브러시나 강력한 세제를 사는데 돈을 쓰지 않고 그저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 조각을 구겨손에 꽉 쥐고 힘차게 문질렀습니다. 선반 표면은 반짝이기 시작했고 먼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활용하는 경제적인 비법이었습니다. 아꽤 뻑뻑한 서랍에 사용하는 양초 왁스. 오래된 나무 서랍은 종종 뻑뻑해져 열고 닫을 때 짜증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힘을 들이는 대신 양초 하나만 있으면 되었고 그 양초를 레일 위로 문질렀습니다. 얇은 왁스층이 부드럽게 붙어 서랍이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여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자주 반복할 필요 없이 몇 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7.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 오늘날 세탁기는 향기로운 섬유유연제를 많이 제공하지만 할머니는 아주 간단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백식초였습니다.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옷이 더 부드러워지고 땀 냄새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거칠거나 새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식초는 또한 색상이 바래지 않도록 돕고 수건이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오래된 옷도 값비싼 섬유유연제, 못지않게 신선하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8. 양말로 걸레바디 청소하기. 모든 집에는 먼지가 쌓이지만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걸레바디입니다. 할머니는 걸레나 복잡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낡은 양말을 손에 끼고 몸을 숙여 걸레바디를 따라 쓸었습니다. 먼지는 천에 달라붙었고 한 번의 움직임으로 벽 전체가 깨끗해졌습니다. 빠르고 실용적인 방법이었으며
쓸모없어 보이던 낡은 양말을 활용했습니다. 아크디리반 하타릴. 9. 양파 썰기 전에 차갑게 하기.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지만 할머니는 요리를 더 견딜 수 있게 하는 작은 비법이 있었습니다. 썰기 전에 양파를 냉장고에 약 10분 동안 넣어두었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줄어들었을 때 더 이상 눈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요리에 사용할 양파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닦는 일 없이 주방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 수도꼭지. 광택용 치약금속 수도꼭지는 시간이 지나면 종종 물때가 끼거나 광택을 잃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세제를 살 필요가 없었고 그저 욕실에서 평범한 치약을 조금 가져와 수도꼭지에 직접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몇 분 만에 표면은 다시 반짝거렸고 새로 설치한 것처럼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치약의 은은한 민트 향은 주방에 신선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11일. 계절에 따라 매트리스 뒤집기. 매트리스를 항상 같은 위치에 두면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부분이 빠르게 변형됩니다. 할머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매트리스를 뒤집고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어 매트리스가 더 오래 평평한 형태를 유지하고 더 편안한 수면을 제공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매트리스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켰습니다. 12. 옷장 향수를 위한 오렌지에 박은 정향 춥고 습한 날에는 종종 습한 냄새가 옷장으로 스며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신선한 오렌지 하나만 있으면 되었고 그 오렌지 껍질 전체에 정향을 박았습니다. 오렌지는 부드러운 향을 퍼뜨려 습기를 제거하고 벌레를 쫓는 천연 방향제가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은은한 향은 집을 더 쾌적하고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13. 빵에 바르는 베이컨 지방. 할머니의 아침 식사에는 항상 버터나 유제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구운 베이컨에서 남은 지방을 활용했습니다. 조리 후 작은 그릇에 따라 식힌 다음 빵에 얇게 발랐습니다. 기름지고 훈제된 맛이 한 입 한 입에 스며들어 포만감을 주었으며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쓸모없어 보이던 것을 간단한 아침 식사의 추억과 연결된 새로운 별미로 바꾸었습니다. 24. 쓰레기통에 레몬 껍질. 주방 쓰레기통은 새 봉투를 넣었어도 종종 불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할머니는 재치 있게 신선한 레몬 껍질을 쓰레기통 바닥에 던져 넣었습니다. 레몬 껍질의 에센셜 오일은 퍼져나와 나쁜 냄새를 중화시키고 신선하고 은은한 향을 제공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더 이상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더 쾌적한 주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5로 누렇게 변한 흰색 린넨을 레몬과 함께 삶기 식탁보나 흰색 셔츠는 여러 번 세탁한 후 종종 누렇게 변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큰 냄비에 물과 신선한 레몬 조각 몇 개를 넣고 삶았습니다. 천연 구연산은 섬유를 밝게 하고 노르스름한 색조를 제거했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옷은 더 하얘질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레몬 향도 풍겼습니다. 이 방법은 경제적이었고 흰 옷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16.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기.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집을 청소하려면 순서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장을 청소하고 선반을 닦은 다음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가 아래로 떨어져 모든 것이 한 번에 수거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면 갓 닦은 바닥이 즉시 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습관 덕분에 할머니의 청소는 항상 체계적이고 빠르고 힘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비법들은 집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창성과
절약 정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황설탕을 항상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수도꼭지를 치약으로 광내는 것, 그리고 올바른 순서로 청소하는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간단하지만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습관, 모든 비법은 가족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배우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단순히 비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즉, 집을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